CNT 도전제 관련된 뭐 캐파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조제가 영평균 40%를 성장하는 회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2조 뭐 4천억, 5천억 이 정도 시장으로 캐파 증설하면서 나노신수제가 거기서 MS를 갖고 간다면 충분히 거기에서는 뭐 1,000억, 2천억 정도 갖고 오는 거야. 뭐 2조 얼마짜리 시장에서 갖고 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CNT 도전제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 가운데는 어쨌든 나노신소재를 다른 분들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앞집게 들어갔으니까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그거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나노신소재는 지금 2차전지 도전제가 3분기 매출 비중 중에 27%를 달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도 16%, 그리고 반도체 소재 16%, 또 태양전지 소재까지 12% 매출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2차전지 관련된 매출 도전제까지 하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연간해왔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뭐 높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NT 도전제가 선택기한의 필연 쪽으로 가는 시장에서 결국은 양극재 도전제로 CNT 재료가 기존 재료인 블랙카본 저거에 반해서 그 적은 양으로 더 뛰어난 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용이 더욱더 확대되는 경향을 말씀드렸고요. 뭐, 이렇게 에너지 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니까 흑연 기반의 음극재에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아까 실리콘이 부피가 팽창되는 어떤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CNT 도전제로 간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CNT 도전제 캐파가 현재 나노신소재 관련해서는 6,000톤 정도 캐파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3년 내년도 같은 경우는 21,000톤까지 캐파를 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3배 이상 지금 캐파 증설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CNT 도전제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도 22년 기준으로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뭐 캐파도 4,000톤에서 7,000톤으로 올라갈 거고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2,000톤 캐파에서 연말 6,000톤 캐파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캐파를 국내외로 지금 캐파 증설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극 쪽의 CNT 도전제 양산 부분들이 차별화 요소로 나노신소재는 유일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지금 유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지금 음극재 쪽에 쓰이는 CNT 도전제에는 이 분산 기술이라고 있는 기술이 쓰인다고 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이걸 다 이해를 못합니다만 분산 기술이 쓰이는데 이 분산 기술 관련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 분산 기술을 할 수 있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중에 나노신소재가 유일하다고 하니까 음극재 CNT 관련된 도전제로서는 상당히 좀 글로벌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내년 정도에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하나 중에 이 CNT 도전제 가운데서 나노신소재가 더 눈에 띄게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분들 밸류가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본다면은 밸류가 그렇게 아주 싸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도 좋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611억에 영업이익 57억인데 올해 예상이 971억에 209억이니까 작년에 영업이 57억에서 209억이면 뭐 3배 넘게 그렇죠. 이익이.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실적에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맞습니다. 주가가 올해 이제 연간으로 보면 연초 뭐 2배 올랐거든요, 사실은. 연초에 보면 한 4만 원 하는 게 8만 원 정도가 있죠. 10만 원 갖다 8만 원이니까. 근데 좋은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일정 부분 반영했다. 그죠? 그렇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밸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NT 도전제 관련된 뭐 캐파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조제가 영평균 40%를 성장하는 회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2조 뭐 4천억, 5천억 이 정도 시장으로 캐파 증설하면서 나노신소재가 거기서 MS를 갖고 간다면 충분히 거기에서는 뭐 1,000억, 2천억 정도 갖고 오는 거야. 뭐 2조 얼마짜리 시장에서 갖고 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나노신소재의 성장성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국면이고요. 30배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도 아니에요. 낮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도 아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2차 전지는 약간 다른 밸류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매년 성장률을 50% 정도 구가를 한다면
이익단으로 매년 연평균 성장률 50%를 고발을 하면 보통 이 회사의 PER이 40배 정도를 받는 게 2차전지 밸류에서는 그렇게 성장에 대해서 네. 밸류 처리를 합니다. 근데 뭐 다른 회사는 안 그러는데 다른 업종은 안 그러는데 왜 2차전지만 그렇게 하냐 말씀하시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성장성이 높으니까 밸류를 고밸류를 주는 거죠. 네네. 뭐. 근데 2차전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렇게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밸류를 가지고 가면서 어떤 회사가 40배고 어떤 회사는 20배인데 왜 그렇게 같은 2차전지 내에서 밸류가 차이가 날까요? 물어보시면 네. 어떤 회사는 연평균 성장률이 뭐 40에서 50% 가운다 그러면 그 회사는 40배 정도의 PER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20% 정도의 성장을 해왔다면 PER 밸류를 20배 정도 주는 게 맞다라고 시장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주가들이 움직여왔던 게 네. 올해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밸류 체인으로 간다면 이 회사가 매년 아까 40% 정도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구가해왔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서너 배 정도의 실적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40%가 아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 성장이 충분히 몇 년 동안의 성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ER 밸류 30배 받는 게 절대 밸류에서는 싸진 않지만 예. 그런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40% 이상의 성장 밸류를 본다면 사실은 PER 밸류 40배 정도까지는 줘도 된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룸은 40배 주면 얼마예요? 네. 지금 30배 정도 수준의 8만 원이니까요. 네. 시장에서 지금 목표 주가가 한 11만 원, 뭐 12만 원 이렇게 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8만 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성장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그것도 뭐 이제 눈에 보이는 한 내년 정도의 이 기준일 거고, 그렇죠. 네. 이게 더 늘어난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밸류가 하게 되면 그렇죠. 밸류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까 제가 연초는 아니고 작년 한 10월 이때쯤 때가 한 4만 원대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 2배 반, 지금 2배 반, 지금 밀렸어도 2배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만 원에서 한 달에 5천 원씩 올라서 쭉쭉쭉쭉 차곡차곡 가느냐? 안 그래요. 그 네. 가운데 흔들면서 또, 그죠? 그렇죠. 곡선을 만들면서 이게 가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조정받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흔들림 속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1분기까지 만약에 2차전지 전반적인 밸류 체인의 조정이 1분기까지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뭐 그런 관련된 이슈가 뭐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1분기까지 조정을 한번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셀업체나 동박업체나 어디가 다 대부분 이제 성장에 대한 희소성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장성을 굉장히 고성장을 구가해왔고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약간 완만해지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떠나서 그 뒷단에 개화되는 시장, 23년, 24년부터 개화되는 새로운 시장이 결국은 이제 첨가제 부분인데 이 첨가제에서 실리콘 능곡제라든지 CNT 도전제가 같이 가는 시장이 2023년도에 개화하면서 24년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본다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조금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특구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2차전지 총론에서부터 네, 강론 2개 또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까지 살펴봤고 핵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